일부 비트코인의 탄생과 기본 구조. 비트코인은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인물이 발표한 백서에서 시작되었으며 중앙기관 없이 운영되는 탈중앙 디지털 화폐 개념으로 등장했습니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시점이었고 기존 금융 시스템의 불신이 극대화되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철학은 많은 이들에게 강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발행하지 않으며 모든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의해 투명하게 기록되고 유지되었습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일정한 크기로 묶은 블록들을 체인처럼 연결한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각 블록은 이전 블록의 해시값을 포함함으로써 조작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POW 작업 증명 방식으로 거래를 검증하고 있으며 전 세계 채굴자들이 컴퓨팅 파워를 사용해 난이도 높은 연산을 수행하여 블록을 생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보안성이 유지되었으며 채굴자는 보상으로 신규 비트코인을 지급받았습니다. 비트코인은 최대 발행량을 2100만 개로 제한해 희소성을 극대화하였고 이는 금의 희소성과 유사한 통화적 성격을 지니게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초기 가치는 사실상 미미했으며 실질적인 첫 상업적 사용은 2010년 5월 비트코인 피자데이로 알려진 사건에서 나타났습니다. 당시 1만 비트코인이 피자 2판과 교환되었으며 당시에는 별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으며 역사적 사건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화폐를 넘어서 자산 클래스의 하나로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투자자들은 그 희소성과 독립적 가치 보존 능력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소유권은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개인키를 통해 확인되며 이 키를 잃어버리면 영구적으로 자산 접근이 불가능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특징 때문에 스스로 자산을 완전히 통제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잠재적 가치를 보고 장기적으로 보유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 변동성과 상승 가능성 모두가 시장 참여를 확대시키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구조는 간단한 듯 보이나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탈중앙 네트워크 운영 방식은 정부나 기업의 통제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전통 금융권에서도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성 자산으로 보던 시각이 점차 변화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혁신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공급 제한 정책과 네트워크의 개방성, 강력한 보안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으며 장기적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는 흐름이 생겨났습니다. 비트코인의 기본 구조와 철학은 이후 등장한 모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기준이 되었으며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근간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의 등장은 기술, 경제, 철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형성한 혁신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단순한 화폐의 탄생이 아닌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의 출발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부 채굴, 반감기, 그리고 가격 사이클의 역사.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채굴 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그 중심에는 반감기 해빙라는 핵심 이벤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감기는 약 4년마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비트코인 설계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는 공급량 증가 속도를 강제로 늦추는 시스템입니다. 첫 반감기는 2012년에 발생했으며 당시 비트코인은 소수의 기술자와 개발자들만 관심을 가지던 소규모 프로젝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은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본격적인 자산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 시점을 기점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사이클 이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반감기는 2016년에 진행되었으며 이때부터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시장의 성숙도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반감기는 희소성 충격을 일으켜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반감기는 2020년에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은 안전자산 대체제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며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사와 금융기관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이 시기 테슬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대형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매입했고 이는 비트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본격적으로 가속화했습니다. 반감기 이후 시장 사이클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으며 반감기 이후 약 12에서 18개월 동안 강한 상승장이 발생하는 특징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구조적 흐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는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에 따라 자동 조정되며 이는 블록 생성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 시스템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채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난이도가 상승해 더 많은 전력과 장비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 과정은 비트코인의 보안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경제적 구조는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매우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량이 줄어드는 구조 때문에 상승 압력이 누적되는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비트코인의 채굴 환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화되었으며
초기 개인 채굴자 중심에서 대규모 기업형 채굴 장치로 전환되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의 반감기 기록은 비트코인의 가격 구조가 공급 감소에 따른 자산 재평가 과정을 반복해왔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감기는 비트코인 시장의 핵심 이벤트로 자리 잡았으며 시장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매수-매도 전환점을 제공해왔습니다. 이러한 사이클 분석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시장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여러 기관 보고서에서도 반감기를 중심으로 시장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부 비트코인의 규제 제도권 진입 ETF 승인 과정. 전 세계 각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왔으며 초기에 많은 국가들은 비트코인을 위험하고 불안정한 자산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거래량이 급증하고 금융시장 내 영향력이 커지면서 점차 제도권 편입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과정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디지털 자산의 역사적 이정표로 기록되었습니다. ETF 승인 전까지 SEC는 시장 조작 우려와 투자자 보호 문제를 이유로 수년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규제 환경의 성숙이 진행되면서 SEC는 입장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의 ETF 승인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직접 비트코인을 매입 보관하는 구조를 만들었으며 이는 시장 안정성과 신뢰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ETF 출시 후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변동성이 일정 부분 완화되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도 비트코인 관련 규제가 명확해졌으며 이는 투자자 유입을 촉진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규제 명확성은 시장 성숙도를 높이며 불확실성 감소는 자산 가격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특히 기존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하며 비트코인은 더 이상 주변부 투자 상품이 아닌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시장 구조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과 탈중앙 자산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형성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은 장기자산 배분 전략에서 비트코인을 정식으로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규제기관은 거래소, 커스터디 서비스, AML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했고 이는 산업 전반의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ETF 승인은 단순한 투자 상품 출시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금융 생태계에 정식으로 편입되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기관 자금의 유입은 시장 규모를 빠르게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장기적 가격 안정성과 내재 가치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부 비트코인의 미래 전망과 장기적 가치. 비트코인의 미래 전망은 여러 요인이 결합되어 형성되고 있으며 기술, 경제, 정책적 흐름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로 발전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급 제한으로 인한 희소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유통 가능한 비트코인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감기가 반복될수록 공급량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이로 인해 비트코인의 내재적 희소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 역시 비트코인의 장기적 수요를 견고하게 지지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ETF 출시 이후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부각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때 대체 자산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비트코인의 보안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네트워크 해시레이트는 지속적으로 상승의 공격 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디지털화되는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책 적재도적 안정성이 높아질수록 비트코인 시장은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접근성을 제공하게 되고 이는 장기적 유동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기성 자산을 넘어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특히 신흥국에서는 비트코인을 기존 금융 시스템의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움직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비트코인의 역할은 단순한 자산을 넘어서 디지털 경제의 가치 기준 역할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탈중앙 구조와 자산의 희소성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핵심 가치로 남아있을 것이며 이는 비트코인의 미래를 강하게 지지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부 비트코인의 글로벌 경제적 영향력 확대 과정.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확대되었으며 초기에는 단순한 디지털 실험으로 여겨졌던 존재가 이제는 국가 단위 경제 전략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엘살바도르는 2021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으며 이는 기존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채택은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은행에 큰 논쟁을 불러왔으며 디지털 자산이 국가 경제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채택 이후 관광산업과 해외 투자 유치가 증가했으며 국채 발행 과정에서 비트코인 기반 채권 모델 일명 볼케이노 본드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중화된 통화체계는 국가 경제 시스템의 다양화를 이루는 장점이 있지만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발도상국은 국제 송금 비용 절감과 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해 비트코인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 포용성 확대라는 긍정적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 개발을 본격화했으며 이는 금융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블랙록,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등 대형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단순한 자산이 아닌 전략적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국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의 연구를 가속화했으며 이는 비트코인이 금융 시스템에 끼친 철학적 기술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과 대조되지만 디지털 결제 생태계가 확장되는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은 국제 자본 이동의 새로운 통로가 되었으며 전통 금융 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도 암호자산을 통한 국경 간 자금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기존 금융 시스템이 제공하지 못했던 속도와 효율성을 디지털 자산이 보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위기 상황에서도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며 달러 가치 하락이나 금융시장 불안정 시 대체 투자처로 기능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비트코인이 글로벌 경제에서 디지털 금이라는 별칭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 간 경제 제재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의 존재감은 더욱 커졌으며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어 규제적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사례는 반대로 디지털 자산의 영향력이 제도권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하는 지표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제 결제 시스템의 다변화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점차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으며 민간 주도의 글로벌 화폐 실험이라는 점에서 경제사적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금융기술 혁신과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를 함께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탈중앙 금융이라는 패러다임은 비트코인의 탄생으로 촉발되었으며 향후 국제 금융체계 변화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6부 비트코인의 경쟁 자산 기술적 한계 그리고 해결 방향. 비트코인은 강력한 자산성과 성장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기술적 경제적 과제가 존재하며 이러한 문제들은 경쟁 자산과 비교될 때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초당 7건 수준의 처리 속도는 글로벌 결제 시스템으로 활용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보완되고 있지만 라이트닝 인프라가 완전한 대중화를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스마트 콘트랙트 기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같은 탈중앙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구축에는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디지털 금 개념에서는 금 자체이며 기술 혁신성과 생태계 측면에서는 이더리움이 주요 비교 대상으로 분석되어 왔습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자산성을 입증해왔고 변동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으나 휴대성과 전송 속도에서 비트코인보다 크게 뒤처집니다. 이더리움은 다양한 디앱과 NFT, 디파이 시장을 통해 폭넓은 생태계를 구축했으나 탈중앙성 측면과 공급 제한 구조에서는 비트코인보다 낮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트코인의 에너지 소비 문제는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며 채굴 방식이 전력 소비를 크게 요구하는 구조적 특성은 환경 문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굴 기업들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는 친환경 채굴 정책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기술적 확장성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네트워크 보안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트레이드오프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콘트랙트 기능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사이드체인 방식이나 에리 확장 기술을 통해 보완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쟁 자산들은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지지만 비트코인은 가장 오래 유지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강력한 신뢰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술적 혁신보다는 안정성과 보안성을 우선으로 삼는 비트코인의 철학은 투자 자산으로서의 강점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기적 한계를 갖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한 방향으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발자 커뮤니티는 네트워크의 근본 철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의 장기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주요 과제는 기술 확장성 부족, 에너지 소비 문제, 탈중앙성 유지와 기능 확장의 균형 잡기 등이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해결될 전망입니다. 기술 경쟁에서 모든 면을 압도하는 자산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자산은 특정 목적에 맞춰 설계된 철학과 구조를 바탕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자신만의 강점인 희소성, 보안성, 탈중앙성, 네트워크 신뢰도를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며 이러한 고유적 장점은 다른 자산과 명확히 차별화되는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기술 혁신보다는 가치 저장 및 자산적 역할에 집중하는 방향이 적합하다는 평가가 많으며 이는 투자자 유입을 꾸준히 유지하는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7부 디파이 CBDC의 부상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 디파이 탈중앙 금융의 등장은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이는 비트코인이 촉발한 탈중앙성 철학이 확장된 결과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디파이는 이더리움 생태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비트코인의 자산성을 기반으로 한 담보 역할 역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디파이 프로토콜은 비트코인을 토큰화하여 활용하는 구조를 도입했으며 이는 비트코인이 단순 보유 자산을 넘어 금융 시스템 내에서 기능성을 갖추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WBTC와 같은 랩핑 자산은 비트코인 유동성을 타 블록체인 생태계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며 크로스체인 금융 구조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직접 디파이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디파이는 비트코인의 존재를 전제로 작동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 안정성과 높은 시장 신뢰도는 디파이 생태계의 담보 수요를 견인하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반면 디파이 생태계는 보안 문제, 해킹 사건, 스마트 컨트랙트 오류 등 여러 취약점을 노출해왔으며 이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대비되는 구조입니다. 비트코인의 단순성은 오히려 보안 우위를 확보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디파이 시장 변동성과 분리된 안정적 자산이라는 성격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CBDC의 부상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서 비트코인과 반대되는 철학을 가진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CBDC는 국가주도의 투명한 통화 관리와 결제 효율성을 목표로 하며 탈중앙성을 중시하는 비트코인과 철학적으로 대립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CBDC의 도입은 오히려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으며 개인 자산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흐름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유럽연합,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은 CBDC 연구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BDC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민간 금융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디지털화되며 현금 사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실사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디지털 경제 환경에 익숙한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암호화폐 전반의 수요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CBDC와 비트코인은 상호 경쟁적이면서도 동시에 보완적 위치에 있으며 두 자산은 전혀 다른 목적과 철학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대체 관계가 아닌 평행 구조를 가지게 될 전망입니다. CBDC 도입이 확대될수록 프라이버시, 정보 통제, 데이터 수집 등의 논쟁이 심화될 것이며 이러한 우려는 비트코인의 탈중앙적 가치 저장 기능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CBDC는 결제와 통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제한적이며 이는 비트코인의 자산적 매력을 강화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파이와 CBDC의 확장은 모두 비트코인이 촉발한 디지털 금융혁명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디파이나 CBDC와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기능을 수행하며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8부. 비트코인 장기 보유 전략 및 투자 모델. 비트코인의 장기 투자 전략은 공급량 보정과 반감기 구조를 기반으로 한 희소성 증가를 중심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장기 보유자 증가로 이어져 왔습니다. 대표적인 장기 전략 중 하나는 HODL 전략으로 시장 변동성과 상관없이 장기 보유를 지속하며 희소성 증가에 따른 미래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 보유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온체인 데이터는 순환 공급량이 감소하는 구조를 반복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반감기 주기는 가격 상승 주기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반감기 이후 약 1218개월 뒤 상승장이 도래하는 패턴이 역사적으로 관찰되어 왔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리스크가 아닌 기회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격 하락 구간을 매수 기회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방식과 결합될 때 효과가 더욱 높아지며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비트코인에 분배하는 방식은 평균 매수 단가를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 모델 중 대표적 이론은 스톡 투 플로우 스타크 마이너스 투 마이너스 플로 모델이며 희소성과 생산량을 기반으로 가격을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델은 비트코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금과 같은 희소 자산으로 수렴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며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나 스톡 투 플로우 모델에는 시장 외적 변수나 단기적 수요 감소 요소가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으며 절대적 지표로 활용되기보다는 참고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 보유 전략의 핵심은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며 온체인 지표 분석, 장기 보유자 비율, 공급량 감소 속도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안정적 투자 판단이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의 장기적 투자는 단순히 가격 상승 기대를 넘어 디지털 자산이 글로벌 경제에서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전제로 한 접근입니다.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 기관 투자자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 보유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자산 배분 전략에서 비트코인을 장기 해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며 포트폴리오 위험 대비 수익 개선 효과를 강조해왔습니다.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할 경우 보안성이 매우 중요하며 콜드 월렛 보관, 키 분리 보관, 다중 서명 활용 등이 안정적 자산 관리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기적 투기 전략과 달리 장기 전략은 주기적 시장 흐름 분석, 반감기 구조 이해, 기관 투자자 흐름 파악 등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높은 생존율을 가진 투자 방식입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단기 투자자에게는 부담이 되지만 장기 투자자에게는 상승 잠재력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채굴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적 특성은 자산 가치를 단기적으로 지지하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장기 투자 전략은 단기 가격 변동에 의존하지 않으며 비트코인이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하여 장기적 확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부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와 시장 안정성 분석.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각국 정부의 규제 방향은 시장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기에는 비트코인이 기존 금융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강경 규제가 중심이 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차 제도권 편입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자금 세탁 방지 의무 강화, 사용자 신원 식별 의무 부과 등의 규제 장치를 마련하여 비트코인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런 규제 흐름은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초래하기도 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관 투자자 유입을 촉진하며 시장의 성숙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SEC의 판단이 비트코인 시장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팟 ETF 승인 여부, 증권성 논쟁, 거래소 등록 여부 등 다양한 쟁점들이 시장과 투자 심리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유럽연합은 MiCA 규제 제도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 전반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는 글로벌 규제 표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각기 다른 기조를 보였는데 일본은 비교적 우호적인 규제를 유지하는 반면 중국은 채굴 금지 및 거래 제한을 강하게 시행해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야기했습니다. 규제는 자칫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제도적 장치가 명확해질수록 기관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는 토대가 마련되는 장점도 존재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초기에는 자유로운 무규제 생태계를 기반으로 성장했지만 시장 규모가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준으로 커진 이상 규제는 필연적인 흐름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기 프로젝트나 불법 자금 이동을 차단하는 규제가 늘어날수록 비트코인의 신뢰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각국 규제의 조화 여부도 중요했습니다. 국가마다 기준이 상이할 경우 글로벌 시장 내 체계적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제기구와 주요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규제 원칙을 통일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러한 흐름은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갖는 탈중앙성 특성은 규제가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혁신성 자체를 해칠 위험도 있었으므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규제 환경은 비트코인의 위험 요소이자 성장 촉진 요인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정책 변화는 시장의 단기 흐름을 크게 변화시키는 변수였지만 장기적으로 규제의 명확화는 비트코인이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투자자는 규제를 단순한 악재로 보기보다는 산업 성숙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0부 비트코인과 기관 투자자의 본격적 참여. 비트코인 시장이 성숙 단계로 진입하면서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초기 비트코인은 개인 투자자 중심의 소규모 시장이었으나 2020년 이후 글로벌 금융기관과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시장 성격이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스팟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기관 자금이 대량으로 유입되며 비트코인의 수요 기반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ETF는 규제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전통 금융권에서도 비교적 낮은 리스크로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장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일환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장기 가치 저장, 비상상황 대비 전략 자산 등 다양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전통 자산과 상관관계가 낮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크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글로벌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관심을 갖는 주요 이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 움직임도 증가했습니다. 일부 대기업은 기업 재무 전략의 일환으로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며 사실상 디지털 금과 같은 역할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네트워크 신뢰도를 강화하고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기업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시작한 것은 기존 금융권과 암호화폐 생태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기관 자금의 유입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잠재적 위험도 존재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유동성 충격이 발생할 경우 훨씬 강한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기 상황에서 기관이 위험 회피에 나설 경우 비트코인의 단기 급락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관의 참여는 시장의 성숙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변동성을 불러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관 투자자의 참여는 비트코인 시장의 투명성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기관은 규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투명한 관리 체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래소의 보안 수준 향상, 회계 표준 마련, 증권법 준수 체계 확립 등 생태계 전반의 개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기관 투자자의 진입은 비트코인 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은 더 이상 실험적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비트코인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등장 이후 짧은 시간 안에 글로벌 금융 구조를 뒤흔드는 수준의 영향력을 확보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닌 새로운 자산군의 탄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성, 고정된 공급량, 네트워크 보안성이라는 독자적 특성을 기반으로 전통 자산과 차별되는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소수기술 커뮤니티가 관심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며 투자자층이 확대되고 기관 투자자와 각국 정부가 그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명확한 자산적 정체성을 구축해왔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미래는 단순한 가격 상승이나 기술 혁신만으로 평가될 수 없는 복합적 방향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규제 체계가 정비되며 시장 안정성이 강화되는 한편,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인정이 확대되면서 비트코인은 제도권 경제에서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논의 또한 비트코인의 영향에서 비롯된 흐름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장기적 전망은 네트워크 강인성, 유동성 확대, 제도권 수용성, 기술적 진화라는 4가지 축 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채굴 난이도 상승과 반감기 구조는 공급 측면에서 지속적인 희소성 강화 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장기적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규제 정책이나 기관 자금 이동에 따라 변동폭이 커질 가능성이 상존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투자자에게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생태계 전체의 기반 역할을 수행하며 파생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디파이, NFT, 토큰화 금융 등 수많은 혁신이 비트코인 또는 그 철학에서 출발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2층 네트워크, 라이트닝 네트워크 등 확장성과 디지털 경제에서의 실사용 가능성 확대는 비트코인의 지속적 성장을 받쳐주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은 단기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류 경제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지닌 독자적 금융 기술이었습니다. 전통 금융에서는 볼 수 없는 구조적 설계와 글로벌 분산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었습니다. 투자자는 단기 변동에만 집중하기보다 이러한 구조적 장점과 장기적 흐름을 이해해야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실험의 단계에서 벗어나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는 역사의 전환점을 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 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단기 유행이나 일시적 열풍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 인프라를 재편하는 대전환의 일부였습니다. 향후 비트코인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새로운 경제 환경을 이해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이는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국가기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통찰이었습니다.